소원을 이루어주는 성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7조의 팀이 싸움을 시작하여 최후로 살아남은 한 조만 성배를 차지할 수 있는 싸움. 성배 전쟁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가자 중 한 가문인 아인츠베르는 역대 성배 전쟁 모두 참패를 맛보았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이기기 위해 마술사 킬러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 남자를 고용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미야 키리츠고. 누구보다도 이상에 불타서 그로 인해 절망했던 남자가 성배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성배 전쟁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약 10년. 아인츠베른의 당주인 유브 스타카이트와 많은 토론과 준비를 하는데요. 성배를 소환하기 위해 필요한 그릿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인 아이리스 피에폰 아인츠베른을 만나게 됩니다. 키리코치는 아이리와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그 둘은 사랑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배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키리츠군은 시계탑에 심어놓았던 척자들에게 이번 전쟁에 참가하는 마스터들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요. 화속성 보석 마술을 구사하는 토오사카 당주인 토키오미, 마토 가문의 나고자인 마토 키리아, 이중 속성을 가졌고 강령술, 소환술, 연금술에 통달한 케이네스 엘멜로이 아치볼트, 그리고 성당교회에서 파견한 코토미네 키레이. 키리츠고는 코토미네의 정보를 보고 마스터 중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それまで培ってきたものをクズ同然に捨てるみたいに僕にはこの琴峰綺麗のあり方が恐ろしい。 당주의 부름으로 찾아가는 두 사람. かねてよりコンウォールで探索させていた生異物がようやく見つかった。 빛나는 칼집. 그것은 과거 입으로 전해진 전설의 기사왕 아서 펜드라곤의 유물이었습니다. 그저 차고 있는 것만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노화를 정체시켜주는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키리츠고도 이번만은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매개로 서번트를 소환하면 분명히 기사왕이 소환될 것인데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키리츠고와는 상성이 최악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키리츠고는 필승의 전략을 떠올리는데요. 아발론을 아이리가 장착하고 마스터인 척하면서 키리츠고 자신은 적의 배후에서 암살하는 양동작전을 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키리츠고는 성유물도 손에 들어왔기에 예배당으로 가 마법진을 그리며 준비하고 영영 소환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이버의 소환이 끝났지만 키리츠고의 표정은 좋지 않았는데요. 그 전설의 여서왕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를 남자 행세시켜 일국의 왕으로 만든 자들과 그렇게 만든 시릴. 그것을 받아들인 그녀에게 분노하게 되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오래간만에 눈보라에서 해방된 아인츠베른성. 이런 날이면 키리츠구와 그의 딸인 이리아는 성 밖으로 나가 숲을 산책합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떠나고 이것이 딸과의 마지막 추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키리츠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イリアは待っていられるかい。お父さんが帰ってくるまで寂しくても我慢できるかい。 키리츠구는 꼭 금방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며 마음속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계획대로 아이리는 마스터인 척 세이버를 데리고 일본에 도착. 키리츠고는 아이리 일행보다 반나절 일찍 도착, 개별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일 전부터 일본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자기 조수 히사오 마이야. 마이야는 어제 있었던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恐れることはないだと。 어쌔신이 실체화하는 순간 바로 공격하는 아처의 영상이었습니다. 어쌔신은 소멸, 마스터인 코토미네는 교회로 피난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코토미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키리츠고는 마이야한테 교회의 사형말을 풀어 감시하는 척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장들과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2秒ってところか。驚いたな。 확인하면서 자기 딸인 이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8살인데도 총보다 가벼운 이리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이야가 갑자기 今必要なことだけに意識を向けてください。
키리치군은 가슴속의 정감이 냉각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 아픔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될 무렵 아이리의 발신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키리치고와 마이야는 그 신호에 따라 창고지대 쪽으로 이동하고 신호 지점에서 키리치고는 서쪽, 마이야는 동쪽에서 감시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랜서의 마스터까지 확인한 키리치고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대비 없이 환영이나 기척 차단같이 마술적인 위장으로만 자신의 위치를 은폐하는 자들은 키리치고의 먹이일 뿐이었습니다. 동시사격이 가장 베스트였지만 마이야의 위치에서는 사각이었고 키리치고는 혼자서 저격하려는 순간 총신을 돌려 다른 쪽을 보는데요. 다른 감시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제 소멸했을 터인 어쌔신이 감시하고 있는 것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랜서 마스터를 죽일 수는 있지만 저격 위치가 노출되어 자신 또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쌔신이 전투력이 뛰어난 클래스는 아니지만 일반 마술사는 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키리치고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게 됩니다. ではお手並み拝見だ川に岸王さん두 서번트의 교전. 세이버가 랜서의 보고에 당해 한 손을 몹쓰게 되고 불리해지는데요. 이때 라이더가 참전하게 됩니다. なおも顔見せをおじるような臆病者は征服王位スカンダルの無滅を免れぬものとしねえ 이 소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키리츠고의 위치까지 들려왔습니다. あんなバカに世界は一度征服されかかったのか 라며 둘은 할 말은 잃는데요. 그 도발이 통했는지 두 명의 서번트가 등장합니다. 아처와 버서커는 서로 싸우는데요. 싸우는 도중 아처가 실체화를 불며 사라집니다. 세이버와 눈이 마주친 버서커가 갑자기 분노하며 세이버에 달려드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쌔신은 여전히 감시 중. 키리치고는 섣부른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랜서의 마스터 명령으로 랜서는 버서커와 같이 세이버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키리치고는 아이리의 목숨이 최우선이었기에 마이야는 어쌔신을 사격, 다시는 랜서 마스터를 죽이는 계획으로 다시 변경합니다. 갑작스러운 라이더의 개입으로 버서커는 무력화. 라이더의 협박에 케이네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리치고는 즉시 케이네스를 추적합니다. 케이네스가 호텔 객실 최상층 32층에 있는 것도 확인한 키리치고는 작은 방화를 내서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 마이야는 다른 건물 옥상에서 저격을 대기 키리치고는 건물을 폭발시킵니다. 사전에 마술사가 근거지로 삼을 만한 곳은 모두 준비를 한 상태라 빠르게 폭파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야에게 전화를 걸어 호텔을 지시하려는데 들려오는 금속 소리. 누군가와 대치하고 있고 응답이 없는 걸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키리치고는 마이야가 저격하던 위치로 연막탄을 투척합니다. 마이야는 무사히 탈출하였고 키리치고와 함께 거점인 아인츠베른 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형말을 통해 연락받게 됩니다. 모든 마스터는 즉시 전투 행동을 중단. 토유키시의 연속살인범인 캐스터를 섬멸. これは過去の聖杯戦争で脱落したマスターたちが使い残した霊児である。 캐스터를 처치한 마스터는 명주를 지급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네 사람은 정보교환 및 작전을 세웁니다. あなたがケイネスを仕留めて18時間経つけれどセイバーの腕は完治しないままよ。 랜서의 마스터도 무사한 거로 판단. 아이리 일행이 오는 길에 캐스터를 만났고 진명이 질들의 백작인 걸 확인했습니다. 키리치고는 캐스터를 유인하여 이곳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세이버는 무고한 인간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처리하러 가자고 하지만 키리치고는 세이버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정보 교환을 마치고 키리치고는 조용히 테라스로 가는데요. 그 뒤를 조용히 아이리가 따라갑니다. 아내와 딸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공포. 키리치고는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아는 아이리는 남편을 안으며 あなた一人を戦わせはしない。私が守る。セイバーが守る。それにマイヤさんもいる。 걱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아이리. 그 순간 숲의 결계에 누가 침입함을 감지하는데요. 즉시 전투 태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정고를 통해 침입자를 확인하는데 캐스터였습니다. 아이리는 세이버를 캐스터 쪽으로 보내고 다시 한번 느끼는 침입자를 감지. 랜서의 마스터인 케이네스였습니다. 키리치고는 마이아한테 아이리를 데리고 세이버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라 하며 케이네스를 대비하는데요. 함정을 가볍게 무시하며 오는 케이네스. 색적 능력으로 키리치고의 위치를 금방 파악하여 도착하고 키리치고는 자신의 마술을 써 도망칩니다. 다시 한번 색적하는 케이네스. 키리치고는 색적을 피하고자 심장을 정체하는데요. アルタトリプルスタグネイトケイネス한 방 먹이고 다시 도망치는 키리치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키리치고는 비장의 공격 수단인 마술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기원의 탄을 사용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만 랜서가 나타나고 후퇴를 합니다. 僕はケイネスの追撃に出るちょっと待ってキリツグ。 은신처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는데요. 버서커는 토오사카를 견제하는 의미로 일단은 방치. 케이네스는 중상을 입었기에 약혼자인 솔라우가 랜서를 통솔할 가능성이 높음. 캐스터는 여전히 납치 살해 중. 라이더는 항상 마스터와 같이 다니며 비행복으로 추적 불가. 어쌔신은 어제 저녁에 라이더의 복으로 소멸을 했다고 방금 알게 됐습니다. 어쌔신의 마스터인 코토미네. 그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편 캐스터가 미용강의 거대 바다 괴수를 소환해 홀핏이 전체를 뒤엎으려 했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키리치고는 근처에 있는 대강 쾌속선을 무단으로 접수하고 구경꾼 중에 마술로 활성화한 자를 찾아내고 바로 저격하여 사살했습니다. 그자가 마스터일 확률이 6할은 넘는다는 판단에서였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사라지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했고 괴물이 만약 포식하게 되면 사라지지도 않아 죽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것을 죽이려면 대성 보고가 필요했고 마침 그것을 쓸 수 있는 세이버가 있었습니다. 다만 랜서에게 왼쪽 팔을 당해 보고를 쓸 수 없는 상태. 키리치고는 아이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을 줄 모르는 아이리는 옆에 있던 웨이버 벨벳한테 전화를 줍니다. 그리고 세이버의 왼손에는 대성 보고가 있다. 라고 랜서에게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랜서는 자신의 보고를 꺾고 두 동강 내버리고 Xカリバ괴물을 처치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키리츠고는 마이아의 전화를 받는데요. ー。よかった。 솔라우를 확보했고 영주는 오른손째 절단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키리치고는 랜서의 거점을 알아내고 아이리와 세이버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대치하는 랜서와 세이버. 그것을 지켜보는 케이네스. 그런 케이네스를 지켜보는 키리츠고. 케이네스에게 종이 한 장을 던지는데요. セルフギアススクロール 절대 위약하지 못하는 약정입니다. 남은 모든 영주를 써서 랜서를 자결시키면 키리츠고는 케이네스와 솔라우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인데요. 케이네스는 솔라우와 자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랜서에게 자결하라는 영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랜서는 자결하게 되고 숨어있던 마이아가 페레니스와 솔라우를 총으로 사살합니다. 정당한 대결을 바랐던 세이버는 화를 내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리도 같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 키리츠고는 어쩔 수 없이 아이리한테 말합니다. 僕は聖杯を勝ち取り世界を救う。そのための戦いに最もふさわしい手段で臨んでいるだけだ。終わらぬ連想を終わらせる。それを果たしうるのが聖杯だ。 그렇게 떠나는 키리츠고. 다음날 토우사카 측으로부터 동맹을 제안받게 되는데요. 아이리는 코토미네 키레를 멀리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토키오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이리를 찾아가는 키리츠고. 아내와 얘기를 나누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일 거로 생각하는데요. 마법진 속에 누워있는 아이리. 切り継げた。本当にまた会いに来てくれたのね。 키리츠구에게 아발론을 넘겨주는데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じゃあ行ってくれよ。はい、お気をつけて。あなた。 그 후 키리츠구는 토오사카 쪽을 감시하려 가는데요. 이상함을 느껴 안으로 들어가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오사카의 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 그때 왼쪽 손가락에 통증을 느낍니다. 英知をもって我が傀儡に命ず。セイバー、土蔵に戻れ。今すぐに。 마이아가 위급할 때 나타나는 통증. 세이버를 창고로 보내고 자신도 창고로 향하는데요. 쓰러져 있는 마이아를 발견합니다. 말라붙은 목에서는 한마디 나오지 않고 슬픔에 눈물이 나오려 하는데 ダメだよ泣いたらそれは奥さんのために取っておいてこんなことで揺れたらダメ 냉정하게 단서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토 저택에 돌진. 答えろ。アイリスフィールはどこだ。 하지만 아이리가 끌려간 곳은 마토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키리츠구는 더 이상의 정보는 없고 최종 목적지 중 한 곳인 유도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새벽이 되고 성매 강림이 시작될 거라는 마술 신호를 보고 신호의 위치인 마을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코토미네와 키리츠고. 최후의 마스터가 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何？タイムアルター。ダブルアクセル。 タイムアルター。ダブルアクセル。 あ
タイムアルタートリプルアクセルタイムアルタースクエアアクセル갑자기 천장이 부서진 이유는 위의 성배의 내용물 때문인데요. 둘은 그 내용물에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키리츠구는 성배로 자신의 소원을 이룰 경우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을 죽이고 자신과 아내, 딸만 살아있게 하므로 그가 추구했던 두 번 다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평온한 세계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하며 깨어나게 되는데요. 키리츠구는 코토미네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고 성배를 살려달라는 코토미네 말을 무시한 채 죽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아처랑 대치 중인 세이버에게 말합니다. レイジをもって命ずセイバーよ宝具にて聖杯を破壊せよ 세이버는 저항해보지만 第三のレイジをもって重ねて命ずるセイバー聖杯を 연이어 거듭되는 영주에 결국 성배는 파괴됩니다. 하지만 파괴된 것은 소성배. 키리츠구는 파괴할 대상을 잘못 짚었습니다. 구멍 반대쪽에서 검은 진흙이 흘러넘치며 도시를 덮치게 되고 닿은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키리츠구는 생존자를 찾아다녔고 500명 사망자 중 한 명을 아발론을 사용해 구했습니다. 키리츠구는 그 생존자인 아이를 양자로 삼고 자기 딸인 이리아를 찾으러 독일의 아인츠베른 성에 여러 차례 잠입하려 했으나 아인츠벨은 당주는 결계를 열어주지 않았고 망가진 몸으로는 결계를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뒤 키리츠구는 자기 양자인 에미야 시로에게 꿈을 맡기고 安心した 달빛 아래 숨을 거둡니다.